안녕하세요. 저희는 합리적인 소비자를 위한 여행 정보 플랫폼을 개발한 팀5 여미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아키텍처,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머신러닝, 장고 로직, 프로젝트 회고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을 할 때 팀원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공통 관심사가 여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주제로 불편했던 점, 해결하고 싶은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항공권과 숙박이 구매 시기나 여행 일정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존 OTA 플랫폼도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두 플랫폼의 기능을 파헤쳐 봤는데 원하는 기능들이 구현은 되어 있었지만 이것들을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가격은 확인하기 어려워서 사용자가 가격 변동 패턴을 모니터링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 플랫폼은 검색할 때 구체적인 여행 일정과 여행지를 입력해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기 귀찮아하는 저 같은 MBTI 대문자 P인 사람들에게는 이 단계에서부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공권 가격을 대시보드로 모니터링하고 직관적이고 유연한 검색으로 합리적인 여행 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웹사이트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항공권과 숙박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초기에는 대표적인 여행 플랫폼들을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이트는 크롤링을 못하게 막아두었고 웹사이트의 구조가 변경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PI를 쓰는 것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해 API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API 요청 횟수 제한 및 요청 시간 문제로 최종적으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인 일본의 노선 4개와 향후 30일 데이터로 한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에 구현한 핵심 기능 2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권 가격 변동 그래프입니다. 필터에서 보고 싶은 출발 일자와 도착 일자, 그리고 공항을 선택하여 구매 날짜에 따른 항공권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공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어서 여러 탑승일과 공항에 대해 한눈에 가격을 비교하기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 공항별로 오늘 구매 시 가장 저렴한 출국일과 귀국일, 그리고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화는 빠르게 여행 날짜를 정하고 싶은데 다른 조건보다는 최저가인 날에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참고하기 좋은 기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시각화는 매일 오후 2시 30분쯤에 업데이트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개발한 웹사이트인 Life is Travel을 직접 시연하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이고요. 저희 서비스의 기능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 그리고 호텔 가격, 조합 추천, 그리고 이건 부가 기능인 지연 예측 기능입니다. 먼저 항공권 검색 페이지는 기존 플랫폼들과 유사한 기본적인 항공권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편도나 왕복을 선택할 수 있고, 출발지 인천, 그리고 도쿄, 1월 20일로 출발일을 선택하면 이렇게 항공권 정보를 최저가 순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많은 바우처 중에 최저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우처를 보여주고 그 바우처로 예약을 하러 갈 수 있는 이 예약 링크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호텔 가격은 호텔 검색의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 범위를 효율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각 도시의 주요 관광지 근방의 호텔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만약에 도쿄에 20일부터 22일까지 도쿄타워 근방의 숙소를 검색하고자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장소와의 거리순으로 바꿔서 지금 예약 가능한 호텔을 조회할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항공권과 호텔 조합 추천 기능에서는 정확한 날짜 대신 날짜를 범위로 지정 가능하게 했고
여행지를 하나로 선택하지 않고 중복으로 선택하거나 아직 여행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옵션을 통해서 어, 최적의 여행 상품 조합을 추천함으로써 합리적인 여행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예산을 입력할 수 있게 하면서 이제 예산 내에 여행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시연을 보여드리자면 출발일을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에서 뭐 70만 원 이렇게 하고 도쿄와 오사카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도쿄와 오사카의 예산 70만 원 내에 출발일과 도착일 범위 내에 갈 수 있는 최적의 조합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연 예측은 부가적인 기능인데요. 이 페이지는 내 항공편이 지연될지 예측해주는 페이지입니다. 과거의 항공 운항 정보와 날씨 데이터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항공편이 지연될 확률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내일 대한항공으로 인천에서 도쿄로 출발하는 오후 4시 23분에 비행기를 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결과 확인을 클릭하면 이 항공편이 지연될 확률은 0.34%입니다. 그리고 이 도착지 날씨 정보를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도쿄의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결과물들을 만들기까지 프로젝트 진행 일정과 사용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구축한 인프라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VPC에서 총 2개의 퍼블릭 서브넷과 6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을 2개의 가용 영역에 나누어서 두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에는 프라이빗 서브넷과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베스턴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엔진엑스, 네트 게이트웨이를 두었고,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에어플로우 컴포넌트들과 장고 웹 서버를 두었습니다. 네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RDS와 엘라스틱 캐시는 다중 영역의 복제본을 설치해 가용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체 아키텍처에서 3가지 주요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플로우 아키텍처입니다. 초기에는 단일 EC2 인스턴스에 모든 컴포넌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이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스턴스가 밤사이 중지되었다가 다음 날에 다시 켜질 때 밀려있던 스케줄 태그들이 동시에 실행되는데 이때 리소스 부족 현상이 발생해 워커가 멈춘다거나 웹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에어플로우의 각 컴포넌트들을 개별 EC2에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셀러리 익시큐터를 도입하면서 레디스로 엘라스틱 캐시를, 메타데이터 DB로 RDS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워커 인스턴스를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구성하여 CPU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스케일 인 아웃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팀 계정 AWS에 구축하기 전에 개인 계정으로 테라폼을 사용해서 먼저 인프라 구축을 연습해보고 그리고 팀 완성을 한 다음에 팀 계정의 동일한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테라폼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에어플로우 환경에 효율적으로 태그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CI/CD 파이프라인도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GitHub 디벨롭 브랜치 대그스 폴더에 대그 파일을 멀지하면 GitHub 액션이 실행됩니다. 액션은 코드 검증을 수행한 후 S3 버킷에 대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후 EC2의 싱크 대그 스크립트가 매분 실행되도록 하여 S3 버킷의 대그 파일들을 에어플로우 대그스 폴더와 동기화하고 S3에 있는 requirements txt 파일에 작성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있다면 그것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웹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웹서비스는 장고 프레임워크를 프라이빗 서브넷의 EC2 인스턴스에 배포했습니다.
G유니콘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구성했고,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한 엔진X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 보안을 강화했으며, 라우터 53을 통한 DNS 설정으로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편 지연 예측 머신러닝 모델은 따로 EC2에 배포하고 패스트 API를 활용해 실시간 예측 API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에어플로우에서 관리하도록 했고요. 익스트랙트 단계에서는 여러 API들을 호출하거나 웹 자동화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S3 로우 데이터 위치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단계에서는 S3 로우 데이터에 저장된 파일을 AWS 글루를 사용해 데이터를 정제했습니다. 여기서 글루 잡 오퍼레이트를 사용해서 글루를 실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드 단계에서는 각 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따라 스노우플레이크와 웹DB인 RDS에 로드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는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를 계속 이어서 적재를 했고, RDS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만 적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분석에 필요한 테이블은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쿼리로 애널리틱스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됨에 따라 애널리틱스 테이블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은 뷰로 생성을 했고, 더 이상 추가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분석 테이블로 생성을 했습니다. 익스트랙트 단계에서 사용한 데이터 소스는 API 파이의 스카이스캐너 API,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 API, 래피드 API의 부킹닷컴 API, 그리고 오픈 메테오 API, 에어포털의 파일로 제공하는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태그 목록이고요. 하나씩 태그마다 어떤 작업을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주요한 항공권 정보를 수집했던 플라이 티켓 컬렉션 태그에서는 스카이스캐너 API를 호출하고 S3 로우 데이터에 year, month, day, hour 구조로 S3에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 단계에서 글루에서 이 원본 제이슨 파일을 미리 정의된 스키마에 따라 필요한 필드들을 추출하고 각 항공편의 최저가 정보만 선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RDS와 스노우플레이크에 로드합니다. 이 태그가 처음에 되게 수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요. 이 태그의 처리 속도를 단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각 공항별 데이터를 수집하는 태스크 그룹을 생성을 해서 병렬 처리로 수집 속도를 향상시켰고, 처음에 이 API가 한 번 호출당 1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4개 노선, 왕복 향후 30일이니까 240번의 호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기식 처리를 했을 때는 약 240분이 소요가 됐었는데 이를 비동기식 처리로 변경을 한 후 최대 24개씩 호출을 보내서 결과적으로는 한 번 수집할 때마다 30분이 소요되도록 단축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RDS와 스노우플레이크에 로드한 데이터를 가지고 웹서버에서는 항공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스노우플레이크에 적재한 걸로는 프리셋에 연결을 하여 항공편 가격 추이와 오늘 구매 시 가장 저렴한 출국일, 귀국일, 그리고 가격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숙소 데이터인데요. 숙소 데이터는 총 3단계의 태그를 통해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태그는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S3에 저장하고 정의된 스키마로 변환 후 RDS와 스노우플레이크에 로드했습니다. 먼저 구글 퍼플러 플레이스 콜렉션 태그에서는 구글 플레이스 API로 각 도시의 인기 장소를 수집했고 정의된 스키마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했습니다. 항공권 정보와 연동을 위해서 도시명과 공항 코드를 테이블에 추가했고, RDS에서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기 위해 장소 아이디를 별도로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기 장소 근방의 호텔 리스트를 부킹닷컴 API로 수집하고 S3에 저장한 후 스키마에 맞춰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호텔 리스트를 가지고 이 호텔들의 예약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항공권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향후 30일간의 예약 가능 여부와 1박당 호텔의 평균 예약가를 수집했습니다. 이는 매일 1회씩 실행되도록 스케줄링했습니다.
세 개의 덱으로 RDS에 로드된 숙소 데이터의 ERD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바탕으로 웹사이트에서 숙소 검색과 항공권 숙소 조합을 추천하는 기능에 활용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공운항 데이터와 날씨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 지연 예측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포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천공항의 항공기 출도착 현황 파일을 웹 자동화로 어제의 데이터를 일 1회 다운로드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노선과 운항 현황, 여객 데이터만 선별하고 스노우플레이크에 로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별, 월별, 일별 분석 테이블을 만들어 대시보드에 구현했습니다. 연별 통계로는 항공사 노선 취향 현황, 그리고 항공사별 운항 현황을 시각화했고, 이를 통해 각 노선별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가 어디인지, 점유율이 어떤지 알 수 있고, 항공사별 지연, 결항률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별 운항 통계 테이블에는 일별 운항 횟수를 시각화했고, 이를 통해 요일별 운항 빈도와 성수기 패턴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월별 운항 통계 분석 테이블로는 월별 지연율, 결항률을 시각화했고, 이를 통해 여름과 겨울의 지연율과 결항률이 높아지는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데이터는 오픈 메테오 API를 사용해서 과거 지나간 날씨와 예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글루에서 널값을 전처리하고 스노우플레이크로 로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항공운항 데이터와 날씨 데이터를 결합하여 기상 조건에 따른 항공기 지연 예측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두 데이터를 결합할 때 정시마다 기록된 날씨 데이터에 맞춰서 항공편 예정 시간을 30분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정시에 매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 1일 12시 10분 예정이었던 인천발 도쿄행 항공편의 경우 12시에 날씨 데이터와 매칭되도록 했습니다. 이때 출발지인 인천공항과 도착지인 도쿄공항의 두 지점의 날씨 데이터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항공사는 원합 벡터로 타겟 변수인 운항 현황은 지연을 1, 정상 운항을 0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로지스틱 레그레션과 랜덤 포레스트를 비교 실험했고, 랜덤 포레스트가 AUC 스코어 0.73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랜덤 포레스트의 주요 파라미터는 이와 같고,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여러 피처 조합으로도 모델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항공사를 제외하고 학습을 해보거나 상관관계 및 피처 영향력에 대해 상위 스코어를 가진 피처들만 선택하여 학습을 시켰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AUC 스코어가 약 0.67이 나오면서 가장 성능이 높은 모든 피처를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로 학습한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이 예측 모델은 별도의 EC2에서 API 형태로 서비스되며 웹사이트에서 출발 일자, 항공사, 출발 공항, 도착 공항, 출발 시간을 입력받아 지연될 확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기예보 데이터가 플러스 16일까지만 존재하므로 향후 16일까지의 날짜만 입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웹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었던 조합 추천 서비스 로직을 개선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중 불문으로 DB를 조회하도록 했는데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발일을 1월 8일에서 11일, 그리고 귀국일을 1월 15일에서 17일로 검색한 경우 1월 8일에 출발해서 1월 15일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과 호텔을 DB에서 조회하고, 또 1월 8일에 출발해서 1월 16일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과 호텔을 조회하고, 이런 식으로 각 날짜 조합마다 DB를 매번 조회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래서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출발 가능일 3일, 귀국 가능일 3일 입력되어서 총 9개의 날짜 조합이 생기고, 만약에 각 날짜에 100개의 항공권, 그리고 100개의 호텔 데이터가 있다면 최소 9만 번의 DB 조회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B 조회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DB를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입력된 날짜에 대해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온 후 날짜별로 그룹화를 하고 그 그룹당 결과 수를 20개로 제한해 메모리를 확보했습니다.
출발편과 귀국편을 개별적으로 조회하여 쿼리 횟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트러블 슈팅 과정을 통해 처음에는 동작시키는 데에만 집중을 하다가 에러를 겪으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사항으로 남겨둔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로직이 대그 파일에 내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코드의 가독성이 안 좋고 코드의 재사용성이 낮게 코드를 짰었습니다. 먼저 동작시키는 데 급급해서 이런 식으로 짰었는데 코드 모듈화로 재사용성 개선이 필요하고 일단 1차 수정한 구조는 기능별로 디렉토리를 분리를 했습니다. 어 이 대그 파일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던 걸 류티스 그리고 SQL, 커먼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2차 수정 구조로는 도메인별로 디렉토리를 구분하고 그 하위 관련 태그와 유틸리티를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드 리팩토링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모든 대그 파일에서 지금 다 수정을 하진 못한 상태라 개선 사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살펴보자면 먼저 데이터 규모 확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노선을 30개 그리고 한 60일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API 호출 제한이나 응답 시간 문제로 처음 기획했던 노선보다는 훨씬 적은 노선과 일정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롤링 방법을 개선하여 더 많은 나라와 일정을 수집하도록 개선하고자 하고 에어플로우 활용이 프로젝트 초반에 미흡해서 여기에서 좀 로드가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는 에어플로우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고 그래서 커스텀 오퍼레이터를 만드는 등 에어플로우의 더 많은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대그 코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ELT 과정은 에어플로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에어플로우 내에서 자동화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공권 숙소 조합 추천 로직이 지금 범위로 출발일과 도착일을 입력을 했을 때 가장 최소 숙박일을 먼저 최저가 순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가장 짧은 일정 위주로 추천을 하거나 가장 저렴한 숙소 하나로만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로직을 개선을 해 보고 그리고 항공권 가격도 과거의 가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은 해 놨지만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개선을 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학습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그냥 평균값으로 처리하거나 그랬는데 이 계절 주기를 갖는 날씨 데이터 특성상 모든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전처리하는 방법도 개선을 하고 모델도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이 모델 성능도 높이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팀 여미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